ナについてよくわからない人も多いでしょう。では発表を始めます。沖縄はどこにあるんですかと聞かれたら、ここですね。日本の最南端にある沖縄は日本のハワイと呼ばれるところです。とても美しいところでしょう。この写真は私が去年の夏休みに沖縄に行って撮った写真です。しかし、昔の沖縄は日本じゃなかったのを知っていますか？また、ここで太平洋戦争の時、多くの韓国人たちが死んだのを知っていますか？では、今から韓国で沖縄の歴史について話します。여기는 휴리성인데요. 여기가 바로 류큐 왕국의 그런 대표적인 건축물인 성이에요. 이 오키나와, 예전에는 오키나와에 일본이 아니라 류큐 왕국이라는 독립적인 독자적인 국가가 존재했었는데, 보시면 이렇게 건물의 앞모습을 보시면 되게 중국스럽기도 하고 일본스럽기도 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 류큐 왕국이 중국과 일본과 조선과 많은 교류를 했던 나라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겠죠. 하지만 그 일본의 세력 중에 하나인 시마츠번의 침략으로 인해서 류큐 왕국은 조공국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기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문화를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또 메이지 유신 이후 오키나현으로 지금의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아예 일본에게 먹혀버린 거죠. 하지만 일본은 공식적인 일본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식민지 취급을 계속했어요.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이 불리했잖아요. 그때 오키나와에서는 일본 본토로 군대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키나와에서 다 모든 지상전을 벌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키나와 전쟁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미군들이 오키나와를 포격할 때 일본은 오키나와 사람들과 식민지인 한국인들을 총알가지고 썼어요. 그러니까 오키나와 사람들 중에서 남자들은 강제 징병을 하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를 모두 총알가지고 쓴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나라 식민지가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때 엄청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오키나와 사람들도 일본인을 증오하는 반일 감정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일본 본토로 군대가 들어오는 것을 막았냐면, 일본에는 천황이 있잖아요. 본토에는 천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천황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오키나와에서 전쟁을 치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군이 이제 오키나와는 우리가 점령한다라고 선포를 하고 미군의 통치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본토의 2배 이상 되는 미군이 여기 오키나와에 주둔을 했다고 합니다. 오키나와는 이제 더 이상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지만 일본이 오키나와 내놓으라고 반환 운동을 해서 다시 지금의 일본으로 되찾게 되었어요.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평화를 되찾은 오키나와인데, 여기는 되게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평화에 대한 열망이 강렬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오키나와에 있는 평화공원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돌들이 모두 대한민국 각지에서 가져온 돌 하나하나씩 이렇게 쌓아서 만드는 무덤인데요. 그 조국의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로 무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탑은 한국인 위령탑이라고 해서 한국인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탑을 세웠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에 적혀져 있는 이 하얀색깔 글씨들이 다 한국인 이름들이에요. 그때 전쟁 당시에 죽은, 이 뒤로도 진짜 쫙 펼쳐져 있는데 이걸 보면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이 죽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오키나와는 이렇게 미군들이 많이 주둔해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게 많이 발달돼 있어요. 아메리칸 빌리지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국제거리도 활성화돼 있고요. 관광 상품도 개발하고 이렇게 자기 나라의 전통도 지키면서. 근데 여기에 써있는 말이 맨소레라고 써있는데, 이 말은 마치 제주도에 가면 어서오세요를 흠접소리라고 하는 것처럼
오키나와에 가면 유호포소 대신 맹모라는 말을 써요. 네. 그리고 이렇게 바다가 아름답고 해양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게 다 수족관이에요. 수족관. 엄청 큰 수족관인데 이런 걸로 이렇게 전쟁의 아픔을 딛고 발전하고 있는 오키나와의 모습입니다. 신문지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많은 역사적인 공감을 할 수 있었던 나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